긴 머리 남자 양파오를 단속하겠다는데 변발은 중국의 전통적인 미가 아닙니까? 화장한 남자를 단속하겠다는데 경극은 중국의 전통적인 미가 아닌가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중국 관련 영상을 2편 연속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산업계에서 문화 사업에서 이번에 중국이 한 문화 대혁명 시즌2는 진짜 지금까지 중국에 기대어 왔던 문화 산업들, 중국몽이나 외쳐왔던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완전히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늘 제 채널에 찾아와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중국이 미국까지 돈으로 찍어 제낀 사업들이 있는데 돈 바르면 다 되는 대중문화 사업에서 중국을 무시한다고? 너는 정말 멍청한 놈이다. 이러던 댓글들 지금 다 어디 갔냐고. 제발 나와서 그 잘나신 논리로 지금 중국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다들 개인이었나봐요. 중국에서 댓글 달다가 규제 먹고 유튜브 활동 못하나봐요.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년 안 풀린다. 중국은 문화를 이겨먹고 수탈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서로 교류해서 발전시키는 개념이 없다고 말이죠. 이겨먹어야 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뺏어오고 우기고 이런 건 잘해도 서로 잘 섞이게 남의 장점을 들고 와서 우리 단점을 없애고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K-팝도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미국 팝이랑 뭐 일본 J-팝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들고 왔습니다. 창작의 어머니는 카피가 맞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근본이 쌓였으면 이제 교류하고 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건데 쟤네들은 지금까지 카피 잔뜩 해놓고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에서 한 사람의 신격화를 위해 다 갖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사람들이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개웃기네 키키키키 하면서 넘어갔던 중국의 꽃미남 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짜 뭐 바로 옆 나라인데 이 세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중국이 말한 이 규제대로 아이돌 산업이 계속 굴러가게 되면 중국 아이돌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뿅. 자,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진인데 중국에서 남자 아이돌의 기준을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라 라고 지령이 내려왔다면서 많은 커뮤니티 사이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중국 소식통을 이용해서 들어보니까 이 사진은 과장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이돌의 미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찍은 사진이 우선은 아닙니다. 프로듀스 판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빅맨 를 노리고 만들어진 언더그라운드 아이돌이에요. 뭐 서울신문에서 조금 자극적인 썸네일을 쓰기 위해서 프로듀스 팬더스의 사진을 들고 와버려서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이 사진만 딱 보고 야 이게 중국에서 원하는 남성상을 가진 아이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핑핑이 형이 꽃미남 금지법을 만든 것까지 사실입니다. 우상이라는 아이돌 타이틀을 달고 남자가 화장을 하고 살을 빼고 여자들한테 애교를 부리고 뭐 이런 게 중국의 전통적 남성상 가치를 훼손하고 많은 10대들에게 잘못된 미의 기준을 가지게 한다 라면서 남자 아이돌은 이제부터 상남자 아이돌만 가능하다 라는 법을 만든 건데요. 뭐 상남자라고 해서 저런 곰상의 남자들만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아이돌의 컨셉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샤이니스러운 누난 너무 예뻐 막 스키니 입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초미가 나오지 않는 마초미를 해치는 아이돌 컨셉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만 뽑아라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샤이니는 중국에서 활동 못하고 2PM은 활동시킬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이돌처럼 화장하고 머리 길러서 묶고 다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금지인 것도 맞습니다. 일단 사람의 취향을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누난 너무 예쁘다면서 쫓아다니는 여리여리한 연하남이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여자는 듬직하고 몸 좋고 남자 냄새 풀풀 나는 연상남이 미의 기준이야 이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연하남만 만나는 여자들도 있고 슬림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잘못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중국 정부가 바라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을 좋아해야 공산당이 여자들 가지고 놀기 편할 테니까요. 막 돈 많은 공산당원이 예쁜 여자를 꼬시는데 그 여자가 아 돈은 저희 집에도 있고요. 저는 잘생긴 연하남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뿅.
여튼 중국에서 지금 왜 이걸 금지를 하느냐,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언더그라운드 컨셉을 가지고 온갖 기괴한 컨셉의 아이돌들이 나와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번 법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양파오 같은 미적 기준을 결연히 근절한다. 양파오라는 게 1차적으로 해석하면 꽃미남, 화장한 남자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이젠 양파오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중국에선 틱톡이 엄청나게 유명하죠. 뭐 한국에서도 틱톡은 연예인들에게 없어서 안 될 어플이 되어버렸지만 중국인들의 틱톡 사랑은 정말 유명할 정도로 틱톡을 좋아합니다. 뭐 유튜브 못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런 틱톡에서 많은 양파오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냥 꽃미남의 기준으로 말하는 양파오가 아니라 기괴한 컨셉의 이상한 화장을 한 양파오들이 활동을 해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그 중탄소년단이라고 유명한데 아실 겁니다. 이상하게 꾸미고 머리 까딱까딱 하면서 하트 날리는 애들, 이런 친구들도 양파오에 속하고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도 양파오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막는다라는 게 저는 문화적 퇴보를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언제나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정 취향이나 소수자들이 즐길 문화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산업으로 인해 또 어떠한 시장성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언더 문화는 존재하고 그 언더 문화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장성, 상업성들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대중이 보기에 기괴하다고 해서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 기괴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사실 중국 정부가 노리는 겁니다. 맞아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양파오라는 단어 하나에는 정말 많은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꽃미남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여장 남자도 양파오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미의 가치를 망친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미라는 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국의 전통적인 미일까요? 긴머리 남자 양파오를 단속하겠다는데 변발은 중국의 전통적인 미가 아닙니까? 화장한 남자를 단속하겠다는데 경극은 중국의 전통적인 미가 아닌가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을 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있어야 결국 대중문화도 존재합니다. 대중문화라는 게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밑에서 많은 장르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많은 언더 문화 중에 대중들의 선택을 받은 게 대중문화가 되는 겁니다. 아이돌 산업이 처음부터 대중문화였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너드 문화라고 인식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처음 아이돌이라는 게 나왔을 때 어른들은 정말로 이해 못할 언더 문화였습니다. 저 사람이 네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돈을 쓴다고? 너 미쳤냐? 제가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줬는데? 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 아이돌 문화가 대중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돌 산업이 시간이 지나고 시스템이 생기고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고 이러다가 지금 전성기가 온 거고 대중의 선택을 받아서 대중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돌 중에도 근본이 되는 언더그라운드 출신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행사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한 건에 2천, 3천, 4천씩 받는 그런 아이돌 행사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보다요, 그 밑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행사로 먹고 사는 아이돌들도 많습니다. 뭐 충남 땡땡군 땡땡읍 축제 뭐 이런 곳을 돌거나 군대 위문 공연을 뛴다거나 이런 언더그라운드 행사들이 저런 한 건에 크게 하는 행사보다 수백 배 더 많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아이돌들이 있고 아이돌 행사판도 이 언더판이 훨씬 큽니다. 이런 언더에 있다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한 아이돌 그룹들도 많아요. 처음부터 막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스타가 되는 아이돌들보다 저런 언더에서부터 시작한 아이돌들이 더 오래 갑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오마이걸이나 브레이브걸스 같은 그룹들이 있겠죠. 오마이걸이 지금에야 1티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온갖 작은 행사들을 다 뛰고 다녔습니다. 막 행사당 300만 원도 안 주는 지방 시골 축제 뭐 이런 곳에도 오마이걸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도 몇몇 언더 팬들은 대포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덕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브레이브걸스도 뭐 군대 위문 공연 가면 돈 많이 줍니까? 나랏돈 받는 행사가 행사비가 제일 짭니다. 특히나 군 위문 공연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 수준이에요. 이런 행사판들이 다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 행사가 있는 거고 대학 축제도 있는 거고 저런 곳에서 고생하면서 활동했던 아이돌이 팀원들끼리 굉장히 끈끈해져서 서로 문제도 안 생기고 초심 안 잃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 언더 문화들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보기에 좋지 않네 라고 느끼면 그걸 폐지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빼고 있다는 얘기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문화가 과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닥에서 돌들이 하나
하나둘씩 빠지고 있는데요. 저러다 보면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지들 정부 마음에 맞춰서 탑을 쌓아놓고 젠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힙합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래퍼가 있겠지만 그 근본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언더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힙합하는 애들이 방송 나오고 이러면 아 초심 잃었네, 언더의 마음을 잃었네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언더에 있다가 올라오는 게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왜 자꾸 언더에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문화사업의 근본은 언더에서 시작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한 단어 하나만 딱 내세우면서 양파오를 금지하겠다. 사실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지들 꼴리면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규제들은 늘 이런 식이죠. 대중들에게 딱 보여주는 니들이 그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제재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통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문화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지들이 쌓아온 근본을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언더그라운드한 문화들을 그저 보기 싫다는 이유로 국가가 그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중문화는 어차피 다 카피로 만들어낸 문화고 거기서 본인들 문화로 바꿔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지금은 그저 돈만 많이 때려 넣은 종이로 만든 호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변화를 목격하기 전에 근본부터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진핑은 뭐 숨겨진 독립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